송나지구에 이제 50평형짜리 아파트를 2009년에 사셨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난주에 안양 공부방에 오시고 오늘 또 이렇게 물레 공부방에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오셔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길래 오늘 또 주제가 올바른 정보하고 삶의 질의 문제에 관한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좀 합치되는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요건 이미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희 연구소가 이제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보고서입니다. 부동산 보고서 중에 지금 이제 요건 지금 일부 수도권 지역에 투기가 좀 극심했던 이른바 버블 세븐이라고 불렸던 지역하고 조금 더 투기가 더 심했던 지역들을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게 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난 5월 달에 성남시 시청에서 이제 성남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 한 2,000여 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걸 보여드렸어요.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같으면은 뭐 대치동 있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올 2월 달까지의 거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다음 달 초쯤이면 이제 최근 것까지 전부 이제 다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강남의 대치동 하면은 유명한 게 이제 음마아파트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14억, 2007년에 14억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뭐 한 9억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올 2월 달까지죠. 그 다음에 개포동, 주공 단지가 13억이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올 2월 달 현재 9억까지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언제부터 떨어졌죠? 최근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부터 떨어졌습니까? 2007년부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왜 일반 국민들은 몰랐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정보를 국민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없었을까요?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예? 예, 정부 공무원 관료 또 예,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월급을 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제 봉으로 알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이렇게 희생 좀 이렇게 시켜서 누구한테 충성을 하죠? 그러면은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누구한테 충성을 하죠? 예. 자기 한 자리 해먹는 거나 기득권이나 네. 뭡니까? 그러면 왜 세금을 내서 월급을 줍니까? 뭐 때문에 월급을 주죠? 월급 줘가면서 내가 봉이 되는 거예요. 왜 2007년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노무현 정부 말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저희 연구소나 저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걸 뭐 폭락론자네 비관론자네 뭐 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치고 지금에 와서는 다 뭐라고 말하죠? 이제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네 만해서 뭐 DTI 뭐 어떻게 저떻게 하네 이 난리 생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삶의 질이 뭐 좋아진 겁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GDP가 1조 달러가 넘어서 1인당 23,000불 2만 달러 그래서 세계 뭐 선진 경제 강대국이 됐고 국민들이 이제 살만한 수준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니까 선진국하고 비슷해. 요따오 소리나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무슨 뭐 햇살론이네 뭐네 하는 그런 것도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죠, 사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또 이런 말 하니까 또 그냥 뭐 이상한 그 사람들 그 미친개처럼 투표 잘해야지. 누구한테 투표를 잘해요? 투표를 해줄 놈이 있어야 이렇게 투표를 하죠.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이렇게 엉터리 정보로 사기치고 뭐 이렇게 국민들을 둘러먹고 긁어먹으려고 하는 놈들인데 누구한테 투표를 잘합니까? 아, 저놈이 나보다 더 엉터리고 더 빼먹었으니까 더 엉망이니까 나는 저놈보다 좀 덜한데 그래서 내가 좀 덜하니까 나를 찍어야지. 그러려고 여러분들 그 고생해가면서 세금 내가지고 월급 줍니까? 그 사람들 대통령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뭐 장관 시키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아, 저 사람들이 참 자기를 속인지도 모르고 엉터리 정보로 아,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돌아면서도 왜 아파트 값은 떨어져? 아, 이명박 씨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 역시 민주당 그런 대로 뭐 진보 땅 뭐 저 사람들 뭐 또 어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돌아서서는 야, 내 자식이 그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돼?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또 이쪽으로 오면 완전히 또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전혀 그 올바른 정보가 아니고 그 삶의 질이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개선되는 거나 좋아진 상황이 아닌 이 양쪽에서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대한민국에 이거 하는 게 저희 조그마한 연구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보고서가 절대 쉽게 나온 거 아니에요. 돈 없는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소 조그만하잖아요. 연구 인력이 없어요. 없는 가운데 이거 만들려고 2년 넘게 걸렸어요. 2010년, 11년, 12년 이제 3년째 돼갑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젊은 그 20, 30대 젊은 연구자들이 밤잠 안 자고 만들어요. 지금도. 밤잠 안 자고 만들어요. 그런데 정부가 하는 건 뭐냐? 정치권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세금 낸 거 가지고 예컨대 15억 원을 국민은행에 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국민은행이 주택가격 동향 지수라는 걸 냅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은행이 정부한테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 15억을 가지고서 그 국민은행에 돈 15억을 주고 위탁을 해요. 국민은행이 이제 매달 전국에 이제 한 3천여 군데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 해운대구의 무슨 동에 아파트 아파트 지금 매매 시세가 어떠냐 뭐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거 한 장 써주면은 3만 원을 줘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그냥 설문조사에 써서 준 거예요. 근데 그 중개업소들이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수도권 예를 들어보면, 수도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얼마나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 중개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서울 지역의 중개업소 수가 24,000개 정도 되는데, 이 서울에 대개 한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럼 한 구당 대체적으로 1,000개 업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무리 크기로서 한 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1,000개 정도 있다라면 한 집 건너 중개업소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근데 2010년에 1,000개 중개업소 가운데 예컨대 월 한 건 정도 매매 거래를 하는 업소가 135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거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요? 없죠. 이런 중개업소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 한 건도 매매 거래를 안 하는 중개업소한테 매달 이번 달에 매매 시세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중개를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네? 네?
옛날 한 2달 전, 3달 전에 자기가 중개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매도 물건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조금 자기한테 이렇게 영업상에 이렇게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분여의 요구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걸로 대충 뭐 써서 주겠죠. 그렇게 하나 써주면은 노는이 3만 원 버는 건데 그렇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한 6천여 개 중개업소가 있는데 2010년에 한 개 업소당 1년에 3건을 못했어요. 3건을 못했어요. 보통 주택 아파트 매매 한 건 하면은 그 수수료 얼마 정도 받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25평형, 30평형 하면 뭐 한 게 그 금액이 한 3, 4억 정도 되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치면 얼마 0.1% 잡으면 얼마 되나요? 1%면 얼마 되나요? 500이죠. 그러니까 뭐 양쪽에서 0.5%씩 받으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1,500을 못 본다라는 소리죠. 중개업소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상황에서 중개업소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국민은행이 이제 주택가격 지수를 만들어 왔어요. 정부한테 위탁을 받아서. 근데 그게 이제 신뢰가 없다라는 걸 알죠. 왜냐면 옛날부터 우리 형수가 계속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이 전 재산을 내 던져가면서 아파트를 사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지수는 호가지수이고 신뢰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국민들을 만약에 전 재산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잘못된 정보를 해서 몰아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대로 된 실제 거래 가격 정보를 주어라.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를 이제 그때 신고 제도를 그때 2006년에 이제 2005년인가 2006년에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법제화를 한 거예요. 2006년에. 그래서 이제 2010년에 데이터들을 이제 실제 거래하면 이제 동사무소 신고하잖아요. 실제로 매매해가지고 무슨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이나 해도 그건 쏟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그렇게 이제 실거래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라.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 공표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저희 연구소가 아까 보신 그런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은행의 이 주택가격지수 부동산 중개업소의 호가지수하고 실제 저희 연구소가 만든 그 실거래가 지수, 이제 소형은 25평형, 26평, 27평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중형은 30, 31, 32, 34 이런 정도의 아파트예요. 그래서 소형과 중형의 가격 움직임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KB는 이제 국민은행 지수예요. 전혀 다르죠. 실제 이게 지금 그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 지수인데 소형이나 중형하고 국민은행의 가격 지수는 어떻습니까?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1년 전, 2년 전, 지난달, 뭐 2달 전, 3달 전, 6개월 전, 1년 전 그 가격을 계속 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진다라고 쓰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님 떨어지죠. 절대 떨어진다라고 안 써요. 뭐 강남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제로 진폭이 완전히 다르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따로 놀아버리죠. 뭐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냥 완전히 동떨어져 버렸죠. 이런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의 전 재산이나 큰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갔다 이거죠. 이런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평생 자기 재산이나 자기 모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엉터리식으로 이렇게 막 했다 이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돈 번 사람도 있고 뭐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신뢰가 없는 엉터리 지수를 이제 저희 연구소가 이게 가격 지수를 내놓으니까 올해 이제 국민은행에 주던 돈을 안 주고 이제 그 한국감정원에다가
한국감정원은 정부 이제 산하 기관이죠. 전국에 이제 그 감정 평가를 하잖아요. 독점 공기업이죠. 감정원에다가 줬어요. 감정원에 가면은 이제 그 이런 그 실거래가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실거래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그 광역 지역으로 전국에 9개 권역만 나와요. 왜냐면은 만들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주어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 이건 제가 사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정보라는 면에서 올바른 정보를 생산해낼 능력이 없고 그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해줄 그 역량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똥터리 정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은 저희 연구소가 이렇게 이제 가장 실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런 정보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제 제공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 관계자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15억 원을 아니 그 재벌 대기업이나 뭐나 이런 데는 무슨 정부 막 기술개발 작업이다, 무슨 이자 탕감이다, 세금 탕감이다 막 쏟아주고 몰아주고 무슨 사업이네, 무슨 뭐네, 4대강 사업이네 해가지고 막 사업으로 퍼주고 하는데,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제대로 전달해 준다라고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건 우리 연구소밖에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부동산 그 정보 서비스 업체들 있죠? 뭐가 있죠? 네, 뭐 그런 데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나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명색이 지식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서의 이만한 지식 정보 생산 능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근데 그런 걸 저희 연구소한테 위탁을 해서 이 정보를 국민들한테 하루빨리 좀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걸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한테 달라. 그리고 이 정보를 국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시차가 있대요. 한 달, 두 달 시차가 있대요. 자기들은 정책을 하는데 금방 정보가 있어야 돼. 엉터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호가 지수를 가지고 정책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GDP 통계는 한 달 전, 두 달 전의 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통계죠. 미국의 근데 중앙은행이 우리는 시차를 싫어해 해가지고 1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월달, 5월달, 6월달 2분기 GDP는 6월 말에 곧바로 그냥 미국 경제 어떻게 될 것 같네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물어봐가지고 실제로 경제학 전문기관들이나 뭐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요. 뭐 전문기관들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예측치는 얼마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일본의 중앙은행이나 이렇게 한국의 중앙은행이 그런 전망치나 그게 추측치 호가죠, 일종의.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아니면은 뭐 경기 부양책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결정을 하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2분기 GDP 그 통계가 7월 말에 나온 후에 그 수치를 보고서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경기 부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는 후행 지수도 있고 이렇게 한두 달 뒤늦게 이렇게 따라오는 것도 있고 동행지수 같이 가는 것도 있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식시장의 가격은 그대로 주가론 그대로 나오잖아요. 동행지수예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도 있죠. 앞서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예외가 없이 다 실거래가로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협회가 발표하는 부동산 주택 가격 지수도 호가로 안 합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데이터가 한 달에서 두 달 늦게 나와요. 그것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에 이렇게 어떤 나라들은 호가로 하더라. 근데 제가 유럽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호가로 한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 정말로 그 정책을 너무 그냥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책이라는 뭡니까? 뭔 줄 아세요? 정말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국민들이 이렇게 집 문제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힘 있는 놈, 그러니까 언론이든 누구든 힘센 놈이 누가 지금 방방 떠들고 있느냐. 그래서 정부나 이렇게 정치권이나 뭐 이런 쪽에 집권당한테 누가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있느냐. 그놈 비유 맞춰주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부 엉터리 언론이나 이런 데가 야 지금 건설 이렇게 지금 바닥이야 이제 지금 살 때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건 제가 정치권에도 다 가서 보여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놈 하나 이거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한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 이걸 봤어요. 저 같으면 이걸 보면 야 이거 정말로 국민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되겠는데? 이거 이게 김 소장님 좀 이거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국민들이 쉽게 그게 편하게 볼 수 있게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런 엉터리 사기 정보를 이렇게 오로지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하고 자기 권력과 자기 이권 기득권 챙기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가장 중요해요. 국민 여러분들의 무슨 이렇게 재산이 어떻고 저쩌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도 송도 봐보세요. 2007년에 거의 6억 갔다가 3억이었다가 2006년에 3억이었다가 6억 갔다가 다시 3억이잖아요. 올 2월 달이.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실제 더 떨어졌을 겁니다. 송도가 이래요. 그 예외가 없어요. 송도가. 송도하고 청라하고 비교해 보실 때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이렇게 사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아파트 가격을 떨어지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건 제가 떨어지라고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떨어져라 막 이렇게 한 게 그런 적 없어요. 이건 머지않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게 되면 다 이제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 이야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나라가 그때는 이제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요건 40평형짜리 송도입니다. 40평짜리가 거의 한 7억 5천 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올 2월 달 현재로 지금 뭐 한 4억 5천 정도까지 떨어져 있죠. 이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1년에 아마 1년이나 2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는 연중 행사로 있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안타깝지만 여기에 물리신 분은 마음 편하게 여기 가서 내가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시라고. 40평형이 이래요. 40평형이. 그다음에 그 뭐 고양시 이제 저 연구소가 있는데 일산 지금 올 2월 현재까지 지금 거의 2006년 수준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 게 최근의 일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도대체 이런 사실을 왜 대다수 국민들은 몰랐냐 이겁니다. 이걸 누가 감춘 것도 아니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몰라요. 여기 와서 아셨죠? 이걸 저희가 올 연초부터 들고 다니면서 은행에도 들고 다니고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정부에도 들고 정치권도 들고 다니고 이거 국민들한테 빨리 접할 수 있게 해서 국민들이 빨리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판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어느 놈 하나 신용하는 놈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죠. 여러분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엉터리 정보 내가 내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내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봉으로 알고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이제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힘이 이제 없는 사람부터 탈락을 해요. 벼랑 끝으로 떨어져요. 죽죠. 오죽했으면은 이 이명박 씨 정권에서 무슨 그 서민금융이 하면서 무슨 햇살론 나고 뭐 미소금융 나고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상황이 오죽했으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투기가 심했던 지역일수록 이미 4, 5년 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게 뭐였습니까? 뒤늦게 나왔던 게 대세 하락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말도 그런 것도 이름 뭐라 할까 그런 말도 잘 지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 저희 조그마한 연구소 10여 명 안팎밖에 안 되는 조그만 연구소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고 모조리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렇게 월급 준 놈들은 사기치고 엉터리짓 하고 있고 정부 국책연구원은 뭡니까? 국토연구원은 저런 거 하고 있거든요. 뭐 KDI는 뭐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런 데가 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집 문제만 이럴 것 같습니까? 얘들 무슨 교육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 문제, 노후 문제, 의료 문제, 연금 문제, 온갖 것이 다 이런 꼬라지겠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네. 아,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휘청거려서 그 여파로 한국도 좀 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좀 휘청거려서 중국이나 유럽이 휘청거려서 그렇습니까? 이미 유럽이 문제가 없었어도 한국 스스로 이렇게 이미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보가 일단 이렇게 시장 경제가 올바로 발전해 가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결정적인 기반이 된다라는 거.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정보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경제학에서 이제 다뤄왔던 미래 예측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이게 추세적인 어떤 그 예측법이 현실적으로도 아직 유용한 분야가 있어요. 있고, 또 이제 이런 합리적 기대론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경제학의 모든 이론적인 기반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른바 그 정보를 다룬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비대칭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혀 또 맥락이 다릅니다. 이건 뭐 예전에도 뭐 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 정보 비대칭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올바른 정보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에 관해서 다소 정말 이 정도 이야기는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서 경제학과 박사과정에서 해도 부족하지 않을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이런 그 시민 공부방에서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해봤습니다. 좀 어려우셨나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도 각자가 그 올바른 정보를 원하신다라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라고 해서 올바른 정보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올바른 정보를 원한다라면 이렇게 저희 연구소가 만든 이런 자료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루빨리 또 널리 이렇게 전달돼서 공유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뭐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정부가 됐든 정치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뭐 인터넷에 뭐 글을 쓴다든지 댓글을 쓴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되겠죠. 저희도 지금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일반 국민들이 이런 그 정말로 그 올바른 정보를 쉽게 이렇게 언제든지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이렇게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공부방 발제는 이걸로 마치도록,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거 끝나고 뒤풀이 좀 먹거리가 온 것 같아요. 가시지 마시고 저기 뭐 콜라라든지 뭐 맥주하고 뭐 피자도 온 것 같은데 한쪽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 제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이거.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